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제 쌤이 가역 팽창과 비가역 팽창, 그 다음에 가역 압축과 비가역 압축의 일의 크기 비교, 2024년 화공직 7급 국가직 화공연력학 1번 문제 해설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좀 심플하게 업로딩 해 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일단 가역 팽창과 비가역 팽창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예시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시를 이해를 못하면 그래프 그리기가 난해하죠. 그래서 만약에 피스톤 안에 이렇게 가스가 있다면은 그때의 조건을 P1, V1이라고 하고 이제 이 외부의 조건을 P external, 즉 외부 압력이라고 해봅시다. 대전제는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워크, 일은 걔가 일을 받을 때를 양수 취급, 양의 값으로 한다면 우리가 스미스 책 견지 하에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 external 그 다음에 뭐예요? dV. 그래서 원래는 이게 외부의 힘입니다. 외부의 힘. 그런데 어떤 평형 상태가 됐을 때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같죠. 그래서 일단은 일을 계산할 때는 항상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원칙은 P external을 쓰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P1과 V1이 있는데 지금 이게 평형 상태예요. 모래를 얹어놨죠? 모래를 얹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역 팽창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면 P1의 압력은 당연히 이 벽을 두드리는 압력은 당연히 이 피스톤 무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까지 다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이 모래 압력과 즉 무게가 있으니까 압력으로 누르겠죠. 이 모래의 압력을 P 샌드라고 했고요. 쌤이 P EX는 external pressure예요. 그래서 두 개의 압력의 합이 뭐예요? P1과 이러니까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죠. 근데 가역 팽창을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모래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한다면 아주 미세한 질량의 모래를 한 톨씩 제거한다면 언젠가는 이제 파이널에 도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셈이 뺄 때를 그래프 상으로도 나타냈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거 잊어버리시고 이거를 하나씩 제거했을 때 결국은 이 최종 압력은 즉 P2는 V2가 되겠죠. 이게 2가 파이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이 이니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외부 압력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안 쓰는데 당연히 P2는 평형 관계가 성립하니까 P externa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외부는 계속 P external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때 P와 V 관계가 이거 웬만하면 이런 실험을 할 때는 T 콘스탄트고 뭐 몰도 일정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 P와 V는 역수 관계 또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V1에서 V2로 부피가 팽창했겠죠. 가역 팽창이니까 그때 P1에서 P2로 이제 압력이 낮아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P 곡선의 면적 얘를 우리는 1이라고 하고 그래서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EX dV인데 어차피 EX는 P와 압력이 같기 때문에 그냥 PdV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팽창했기 때문에 dV니까 팽창일 때는 이게 이제 그냥 음의 값을 갖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가역 팽창일 때는 그냥 모래가 있었었고 이 모래를 조금씩 뺐을 때 모래를 조금씩 뺐을 때
이렇게 최종적으로 P2 V2가 되고 외부는 P 익스터널이 되면 P2와 P 익스터널은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비가역 팽창일 때는 요거랑 다른 컨셉으로 설명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래프 해석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비가역 팽창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즉, 다시 돌아오려면 당연히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델타 S가 0보다 큰 값으로 이동을 했는데 다시 가역으로 돌아올 수는 없죠, 사실. 왜냐하면 뭐 피스톤 내 마찰이라든지 뭐 우리가 들리지 않는 미세한 노이즈, 소리라든지 하여튼 비가역이란 돌아올 수 없는 거 다 아시는데 어제 쌤이 업로딩한 이슈 중에서 왜 P2로 이렇게 압력을 하는지 그 부분 그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다시 업로딩 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P1, V1이 있고요. 외부에는 P 익스터널이에요. 그래서 요게 포커스였어요. P 익스터널이 똑같아요. 일단 그거를 우리가 견지를 안 하면 이 문제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외부 압력은 똑같은데 단지 초기 조건에서는 P1이 P 익스터널 외부 압력보다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팽창을 다 했을 때는 뭐죠? 평형이 이루어졌으니까 P2는 P 익스터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가역 팽창 전후에 압력은 그냥 P 익스터널이다. 그런데 이제 평형이 되고 나면 P 익스터널이 P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P2 압력을 취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다시 보면 가역 팽창일 때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렇게 셈이 미리 점선을 그어놨는데 이렇게 커브로 오지만 비가역 팽창일 때는 선생님 왜 P1에서 이렇게 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P2에서 여기까지 걷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선생님이 말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거는 뭐 대학교든 선생님 강의든 가역은 이렇게 가지만 비가역은 빨리 급속도로 급하게 P1에서 P2로 움직여서 이제 부피 변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해 내냐면 전제 조건이 이거는 급하게예요. 급하게 P1에서 P2로 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P1에서 P2로 확 떨어져서 그냥 급하게 그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가역은 천천히 모래 하나 없어지듯이 그래서 급하게 P1에서 P2가 돼서 탁 팽창됐으니까 뭐예요? P1에서 그냥 바로 P2 즉 P 익스터널로 변했기 때문에 그냥 압력을 P2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P2 밑에 압력인 요 직사각형이 1이 되겠죠. 그래서 팽창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가역일이 더 절대치만 생각하면 팽창이니까 음이죠. 그래서 가역일 때는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잠깐 써보면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2x dv는 같고 마이너스 P 익스터널은 그냥 P2인 거죠. 그래서 콘스탄트 취급해서 P 익스터널 델타 V 또는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P2 델타 V 또는 마이너스 P2 델타 V니까 뭐예요? V1에서 V2가 나중 조건, V1이 처음 조건. 잘렸는데 그래서 다시 얘기해보면 급하게 확 떨어져서 그래서 가역은 무조건 이렇게 커브로 가는데 P2로 떨어진 다음에 그냥 부피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원래 항상 P 익스터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dV 그래서 P 익스터널이 상수니까 마이너스 P 익스터널 델타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익스터널이 P2랑 같으니까 P2 델 V 마이너스 P2 그 다음에 델 V는 V2 빼기 V1 그죠? 그래서 이 값도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팽창에 관한 거를 논할 때는 쌤이 일부러 이렇게 절대치를 씌웠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음의 값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선생님 왜 요 위에 거 P1 안 하고 요 P2 했습니까? 이거는 뭐다? 초기에 다 P external 값으로 일정하게, 즉 뭐 대기면 대기 상태, 뭐 우리는 대기 상태에서 사니까 뭐 760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뭐 여기 뭐 꺽쇠를 걸림쇠를 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놔뒀다가 이거를 탁 푸는 겁니다. 제일 이해하기 쉽은 거는 걸림쇠를 뒀다가 탁 풀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제일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역, 압축과 비가역 압축은 너무 쉽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가역 팽창은 이렇게 오는 거였고, 가역 압축은 이렇게 가는 거였으니까. 요거죠, 요거. 그죠? 그래서 가역 팽창일 때랑 가역 압축일 때 이론 같아요. 요거 수식으로 해보면 W 인테그랄 P external dV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되고, 가역일 때는 external하고 즉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은 똑같죠. 그래서 가역일 때는 무조건 셈이, 다시 한번 어제 설명한 대로 가역일 때는 P external과 P는 그냥 같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P는 이상기체 방정식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또는 뭐 실제기체 방정식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dv가 여기에서 1로 가는 거니까 음수죠. 그래서 가역 압축은 당연히 양이 되는 거고요. 실제 값은. 자, 이제 비가역 압축,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가역 압축과 비가역 압축을 시험에 냈죠. 그래서 가역은 리버스버리고, 그죠? 이 리버스버리고. 근데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이거는 절대치 굳이 씌울 필요 없어요. 양의 값이에요. 근데 어떤 게 크더라? 이렇게 비가역이 커요. 그래서 가역과 여기 비가역인데, 출제위원이 팽창으로 안 묻고 압축으로 물었다는 것은 정확한 정의를 아는지와 여러분들 당락에 미치는 변별력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2번, 3번, 4번 선지가 너무 쉽다 보니까 뭐 다 맞추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비가역 압축, 자, 그래프로 마무리하면, 자, V2에서 V1으로 즉 압축돼요. 그 대신 압력은 P2에서 P1으로 되겠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까꾸로 하면 됩니까? 선생님이 그림 두 번 안 그렸는데,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 있다가 이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상태였다가 이 상태로 돌아오는 거니까 P2를 써야 됩니까? P1을 써야 됩니까? 지금 이거는 그 팽창했을 때의 그림이고, 셈이 다시 이렇게 반대로 압축이 됐을 때는 급하게 압축이 된다 그랬죠. 엄청 급하게. 아까 팽창이 될 때도 급하게 팽창이 됐고, 압축이 될 때도 급하게 압축이 되는 거니까, P1으로 된 상태에서, 즉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착각하기 쉽겠네요. 여기서는 팽창이 될 때 급하게 P external로 되는데 그게 P2였다면, 요건 추가적으로 쌤이 좀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좀만 더 올릴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착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로 가는 거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P2V2예요. P2V2.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가 P1, V1이 있어요. P1, V1. 그래서 급하게 P external을 줬어요. 급하게 P external. 그러면 이거를 누르고 있는 압력은 P external로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거는 외부 압력은 늘 일정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여기 걸쇠가 아까 맨처럼 여기 걸쇠가 이렇게 걸려 있다가 걸림새가 걸려 있다가 걸림새 딱 푸는 순간 얘의 압력이 커서 꾹 눌렀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무슨 상태로 도달했다? P1과 P external이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한 번만 또 듣고 더 듣고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비가역 압축, 가역 압축은 이렇게 방향이 요거죠. 가역 압축은 이렇게 되지만 비가역 압축일 때는 압력을 P2로 해야 될지 P1을 해야 될지 헷갈리죠? 근데 뭐다? 이 그림과 같이 P1과 이게 평형 관계가 있기 때문에 P1을 압력을 취해서 그래서 이 큰 사각형이 한 1이 되기 때문에 비가역 압축 1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 익스터널, 무조건 익스터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상수니까 이거 그냥 나오고 델 V.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P 익스터널 델 V가 파이널 빼기 이니셜. 그죠? 그래서 V1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음수고 음수니까 양의 값을 갖죠.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도 들어줬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네이버 밴드 1타화공에서 밴드 톡 주세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가역은 가역 압축, 가역 팽창, 가역 압축은 똑같습니다. 이 일의 절대 크기는. 그런데 뭐다? 가역 팽창, 가역 압축은 똑같아요. 일의 크기 절대치는. 근데 비가역일 때는 비가역 팽창일 때는 이게 급하게 이렇게 내려왔듯이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급하게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가서 이렇게 간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가역 압축일 때는 요 최종 압력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가역 팽창은 나중 P2 압력을 쓰시면 되고, 비가역 압축도 혼선 일으키지 마세요. 비가역 압축도 여기 P1은 나중 압력이죠. 나중 압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비가역 팽창, 그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겠다. 여기 비가역 팽창도 나중 압력, 그 다음 비가역 압축도 나중 압력을 우리가 압력의 값으로 해서 직사각형으로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을 이렇게 모래를 해놨다가 살금살금 빼면 계속 P와 P 익스터널은 계속 일정할 테고, 조금씩 빼면서 언젠가는 P 익스터널과 P2가 평형관계에 간다는 거. 오케이?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가역 가정, 이 반대 가정으로 가는 것도 뭐예요? 요 모래를 제거한 만큼 또 그 모래를 뭐예요? 조금씩 보태면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가역과 비가역을 설명할 때 예시는 틀립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삼천포, 달나라로 가요. 그래서 가역을 이해할 때는 모래나 또는 어제 업로딩 했던 2분의 1로 업로딩 했던, 지금은 2분의 2로 업로딩 하고 있어요.
모래나 아주 미세한 저울, 미세한 쇳가루로 이해하셔서 가역을 예시를 들어서 그래프를 끌어내야 되고요. 비가역일 때는 지금 선생님 얘기처럼 P1과 V1이 있고 P2와 V2로 팍 팽창했는데 익스터널은 늘 같았고 요거 걸쇠로 자물쇠로 또는 뭐 가늠쇠 뭐 하여튼 걸림쇠 해놨다가 탁 풀으니까 탁 풀었을 때를 상정하시면 돼요. 즉 P2와 P 익스터널이 결국에는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압력을 취할 때 요 최종 압력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압력이 여기서는 P2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최종 압력을 취해서 부피 변화 곱해주면 한 일이 되겠죠. 절대치 씌우면 되고 1은 그죠? 팽창이니까 이제 외부로 한 일이겠네요. 그죠? 급하게 딱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쌤이 어제 혼란스러웠을까봐 다시 올리는 거예요. 비가역 압축은 뭐예요? V2에서 V1으로 부피가 줄어드는데 가역일 때는 이렇게 되지만 비가역 압축일 때는 급하게 P1까지 이때 P1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거니까 P1이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압력을 취해서 요 면적값 즉 2를 구해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참 걱정해야 되니까 여러 번 설명하게 되네요. 그래서 가역 팽창과 비가역 팽창은 절대치 쉬운 거에서는 가역 팽창이 더 크더라. 그 다음에 가역 압축과 비가역 압축에서는 비가역이 더 크더라. 그래서 그래프 4개 하나 둘 3개 4개 그리고 여기 어떻게 예시를 들었는지 요거를 꼭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쌤이 어제 업로딩 하고도 조금 찝찝해서 다시 스터디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비가역에서 압축과 팽창할 때 압력을 뭐로 선택할지를 이해하려면 어떤 그림의 형태로 시작해서 즉 이니셜 그림과 파이널 그림 그 그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 난감하죠. 그리고 여러 단계로 사각형이 그려지는 즉 적분했을 때 여러 단계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2분의 1 그 동영상에서 좀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좀 급하게 좀 업로딩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